소위 당내 강경파들이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했잖아요. 원내 지도부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반윤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치 관련해서 가장 저는 제가 제일 그 깊게 생각하는 네. 아주 그 생각하는 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정치인과 정당은 네. 국민보다 반보 앞서고 가야 된다. 모든 대다수의 국민보다 반보 정도 앞에 가서 네. 같이 손잡고 가야 되지. 네. 한 10보, 100보 앞에 가서 네.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서생적인 문제의식으로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정말 국민과 나라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국민 직선제에 의해서 네. 대통령을 선출해서 가고 있는데 일부가 그걸 탄핵하자라는 게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반윤연대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윤연대는 적절하지 않은 구도인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 그럼 어떤? 그건 뭐 또- 제가 보기에는 네. 각 정당과 국민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 행위에 대해서 네. 정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면 되죠. 그러면 민주당, 정의당, 네. 뭐 진보당, 네. 시민사회 단체, 네. 또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선거 때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할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정치권의 선민의식 이런 것들도 좀 버릴 때가 됐다 그렇게 봐요. 네. 이재명 대표 핵심 관계자시잖아요. 저 핵관은 싫어해요. 예? 핵관 싫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여기 뭐냐면 레드팀이라고. 레드팀 아니 네. 레드팀이라고 레드팀은 핵관이 될 수가 없어요. 레드팀. 뭐냐면 핵관은 네. 옳든 그르든 그냥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옳든 그르든 따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찐명 둘 꽂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영진 의원, 이재명 대표 핵심에서 정책과 전략을 짜는 절대 분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아닙니다. 기자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네, 여하튼 제가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추송신당 매우 난감하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죠. 지금도 난감한 표정을 지어요. 너무 곤란한 표정을 지어서 제가 좀 그런데. 예. 아니 사실은 저기 했지만 제가 추미애 대표님 때는 전략계획위원장, 네. 또 송영길 대표 때는 사무총장을 했어요. 각 2년 한 1년 반씩 같이 제가 당 대표를 모시고 일을 했고. 네. 사실 두 분 다 제가 받기로는 네.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 당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조국 장관님은 제가 뭐 같이 일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모르지만 예. 추 대표님이나 송영길 대표는 예. 국민들과 당원이 느끼는 바대로 예. 제가 뭐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전체 민주당과 국민 그리고 이 미래에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의 선택과 판단을 제가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총선에서 반윤연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해야 된다. 이를테면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서 가장 3개 축이 네. 구도, 인물, 정책이지 네. 않습니까? 네. 구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수 국민들이 느끼듯이 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5%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그다음에 부정적 평가가 60%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35대 60 정도예요. 네. 전 그게
국민들의 현재 판단과 생각이다. 그게 저는 투표로 이어질 것이다. 네. 그 구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네.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균점 미만이다. 미다락점이다. 네. 한마디로 F학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거의 F학점에 가까운 D학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명확하게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도의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네. 박병석 의장님이라든지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오영환 의원 등 네. 지금 불출마를 다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되고 또 비례 영입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민주당의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혁신을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거겠죠. 현재 의원들 중에 출마 불출마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걸 잘 하는 거. 세 번째는 정책이죠.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김포 서울 편이 막 던지는 거, 공매도 금지 막 던지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10년 전부터 해왔던 모든 지역구에 경선한다라고 막 던지는 거.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책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나가고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간병비를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과 작은 소상공인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김포시 편입이 아니라 경인선 경부선 지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수원까지 전철을 지하화하면서 빠르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그 속에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느냐. 네. 뭐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됐는데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건강이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청년 정책과 청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세밀화된 타겟팅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구도, 인물, 정책을 가지고 저는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 다당제를 하는 나라라고 좀. 다수당이죠. 그런데. 네. 왜냐하면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이후 네. 마크롱이 주도했던 정당이 다수당이죠. 근데 이제 양당제에서 우리가 지역 정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87년 체제를 넘어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했을 때도 그런 미래로 가자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 지금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다음에 저희가 또 그 문제는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요것 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쌍특검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소문이 어제 저녁 국회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앞에 22일 법사위에서 상당히 많은 법안을 다 통과시켜버리고 11월 30일과 12월 1일 붙어있는 본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국민이 왜 웃으세요,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쓰고 있다. 제가 보기엔 얄팍한 기술을 쓴 거죠. 얄팍한 기술이다. 얄팍한 국민의힘의 기술에는 예. 예리한 예. 민주당의 예. 기술이 준비되고 있다?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술이 있습니까? 있겠죠. 예, 민주당.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홍익표 그 원내대표와 박주민 수석이 네. 다 저기 정치 천재예요. 정치 천재. 네, 잘 준비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붙어 있는 국회 본회의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확실히 처리가 됩니까? 당연하죠. 예. 민주당은 말하면 예. 지키거든요. 예. 1+2 예. 이동관 플러스 손준성, 이정석 탄핵은 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집행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집행한다. 예. 예, 어김이 없다. 없습니다. 예, 그에 그리고- 따라서 예. 비슷하죠. 제가 보기에는 쌍특검 가지고 네, 쌍특검. 장난치면 안 돼요. 쌍특검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예. 누가? 국힘이. 국힘이.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예. 분들이 지금 쌍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예. 관련해서 예. 국민들의 의견이요 한 65%에서 70%예요. 그거 해야 된다. 왜 못하냐? 뭐 살아있는 권력에 싸웠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살아있는 부인한테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부인과 싸우라고요? 예. 싸워야 된다. 예. 공정하게. 공정하게?
특검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공정하게 부인을 향한 특검을 결단해라. 당연하죠. 예, 저는 그래야 그게 윤석열이라고 봐요. 그게 윤석열이다.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따른 또 해당 행위를 예. 상당한 부분에 관해서 예.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수석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